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구 북구을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같은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님이 6분입니다만은 두 분은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지금 자가격리 상태고 또 해외 출장 등으로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김예지 의원 두 분만 이렇게 참석했습니다만은 오늘 발표할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는 우리 국민의힘 문체위원 전체 명의로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언론 길들이기법,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강행 처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오늘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소위 언론 길들이기법,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요 언론단체, 언론인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언중법 강행 처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조차 신중론을 폈는데 도대체 왜, 누구 때문에 이러는지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간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언론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해외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안을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을 보면 그 의도는 더욱 명백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7월에만 안건 미정 소위 또 퇴근 통보 소위 개최를 통해 언중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16일 법안 소위는 취소되었습니다마는 그간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코로나 확산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보다는 언론의 목줄을 조이고 통제하는 일이 민주당에게는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체위에서 논의되는 언중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들입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은 중대재해처벌법에나 적용되는 3배 내지 5배까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판례조차 거의 없고, 그래서 기본 배상액 산정조차 불가능함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특정하는 것은 기본 법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무모한 시도가 담겨있는 조항입니다. 특히 우리 법에는 민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있어 이러한 형사벌의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인 규제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는 것이 많은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판례를 통해 제도화되어 있을 뿐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통제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힘있고 돈 있는 권력과 자본이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 앞에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은 축소되고 위축될 것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야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예외 규정도 구체적 기준과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 허위 조작 보도의 정의나 고의 중과실 추정의 경우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일 뿐더러 그 범위도 강범위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자칫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 잣대의 검열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과거 속칭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미연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것을 다시 민사법적으로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기자와 언론사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정정 보도의 방식과 내용을 방송은 시작하면, 신문은 첫 지면, 인터넷 신문은 홈페이지 첫 화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 제공 페이지 초기 화면 등에 표시하도록 강제로 하는 규정은 언론사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특히 가장 중요한 시청자의 시청 및 구독의 자율권을 뺏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 협의의 유연성을 저해해서 원만한 중재를 어렵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우 소송비 부담 등으로 오히려 피해 구제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표시는 정정보도에 대한 기사에 일종의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정정보도 청구 기한을 3년까지 연장하는 것도 소송 등에 대한 상시적 부담이 되어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번째로 열람 차단 청구권, 기사 삭제 청구권의 경우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이미 현행법을 통해 보호가 가능한 부분으로 과잉 입법이며, 이 결정 또한 사법부가 아닌 중재가 판단하게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엄중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준사법기관의 은중위를 문체부로 이관하거나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부여하는 등의 태행적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중위에 정정보도 청구 신고센터를 신설해서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감독까지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을 정부가 직접 통제했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서 언론을 국민의 공복이 아닌 권력의 충복으로 만들려는 경악스러운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은중위의 위원 추천도 법률가와 언론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독자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등의 모호한 규정을 신설해서 특정 성향의 인사가 은중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위원회의 전문성, 객관성 대신 정치적 편향성만 심화되어서 은중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 때문에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합 등 언론 관련 단체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수구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각계의 우려 목소리를 가볍게 무시하고 마치 전쟁 치르듯 통과 일정을 정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집값도 언론 탓, 선거 패배도 언론 탓, 코로나도 언론 탓을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대선 전 언론 개혁을 빙자하여 언론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1석의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회의 진행이건 강행 처리건 못할 것이 없겠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은 우리 사회 공기인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논하는 중대한 논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론의 기능과 역할,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률과 제도의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반민주, 반헌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언중법에 대한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개혁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와 언론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야당과 함께 신중히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국민들과 언론인들께 호소합니다. 이제 국민들과 언론인들의 여론만이 민주당의 언중법 단독 강행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21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이달곤,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용, 최형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